네, 안녕하세요. 대림글로벌입니다. 오늘 저희가 현장 건축한 35평 집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집은 지금 1층이 26평 정도 되고 2층이 약 9평 정도, 총 한 35평 정도 되는 집이고, 기본적인 골조는 목구조로 지어진 집입니다. 저희가 주택 시공뿐만 아니라 이런 조경이나 토목 공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주님께서 토지를 매입할 당시부터 사실 여기가 콘크리트 옹벽이 아니라 석축으로 시공이 된 땅을 매입을 하셨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현장을 왔는데 대지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집을 짓게 되면 마당이 너무 부족하고 불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님하고 여러 날 상의를 하고 논의 끝에 지금 마당 전면부 이 부분을 사실 이만큼 석축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마당이 굉장히 좁아서 콘크리트를 붓고 마당을 다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만큼의 공간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나고 보니까 너무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무 심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아마 부족했을 건데 석축을 과감하게 덜어내고 콘크리트 옹벽 한 개, 뭐 신의 한 수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좋은 선택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정원 공간에 대한 디자인도 건축주님께서 워낙 감각이 좋으신 분이라 실질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디딤석들을 할지, 또 어디는 어떤 색상의 자갈을 할지, 또 나무는 어떤 걸 할지 다 건축주님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집이 잘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야외에서 이렇게 불멍이나 또 바베큐 많이들 하실 텐데 좀 아이디어나 팁을 드리면, 이 건축주님 아이디어인데요. 창고입니다. 조그만 미니 창고. 뚜껑을 열면 여기다가 이제 짐 같은 거 이제 야외에서 쓸 수 있는 뭐 삽이나 뭐 보통 이렇게 넣어 두시는데 이렇게 테이블로도 평상시에 쓰실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간단한 차나 뭐 식사하실 때 밖에서 놓고 쓸 수도 있고, 또 안에 보면 방석이라든지 또 바베큐용품 넣어놨다가 바로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건축주님께서 사전에 많은 고민을 하시고 만든 공간이라 여기서 날씨 좋을 때는 많이들 지인분들하고 놀고 지내고 계신다고 하니까 여기도 참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데크도 사실 당초 계획보다 많이 좀 시공이 됐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을 구성하면서 앞에 부분에 그 전면부의 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현관을 가리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건축주님하고 당초 설계에서는 현관이 앞쪽에 있었는데 뒤로 보내자고 제가 좀 제안을 드렸고, 시스템 도어로 밖을 볼 수 있는 도어로 시공을 해드렸는데 시스템 도어로 편하게 나와서 그냥 테이블 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이 데크와 함께 같이 시공돼서 넓게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대한 전반적인 컨셉을 잡을 때 저는 건축주님이 약간 소녀 같은 분이거든요. 실제로 뵈면 진짜 소녀소녀한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집을 설계할 때, 건축주님이 설계할 때 좀 작은 성에 사는 소녀 같은 느낌으로 이 세컨하우스를 이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컨셉의 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이 집을 설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약간 성 같은 느낌이 좀 날 수 있게 단층과 복층이 좀 연결되는, 그리고 어우러지는 그런 설계를 좀 하게 됐고, 워낙 화이트 색을 좋아하시는 분이라 롱블릭도 좀 흰색 계열의, 그리고 징크도 일반적인 징크 색상이 아니고 약간 흰색하고 좀 잘
매칭이 되는 색상으로 좀 건축주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전반적으로 제가 처음에 구상했던 집의 모습이 거의 한 90% 이상 구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집입니다. 원래 설계에서는 저희가 3D 모델링을 했을 때 이제 커튼홀 시공을 저희가 자주 하기 때문에 뷰를 담기 위해서 커튼홀 시공을 당초는 계획을 했었는데, 여기가 서양이라서 건축주님이 해가 들어오는 부분을 좀 막고 싶다, 조금이라도. 그래서 픽스 창으로 대신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50cm 정도 벽이 지금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당초 설계에서는 전면 커튼홀로 시공이 예정이었습니다. 여기가 워낙 고지대고 또 추운 곳이라 뭐 단열도 저희 여기가 중부 1지역은 아니지만 1지역 기준에 부합하는 단열 조건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물론 뭐 저희가 어느 지역이든 뭐 남쪽이든 북쪽이든 추운 지역이든 춥지 않은 지역이든 다 같은 스펙으로 단열 기준이나 하드웨어는 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 집도 예쁘다고 해서 결코 단열이나 이런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은 집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집의 측면인데요. 사실은 여기가 언덕으로 올라와서 집으로 진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문이 지금 자동 현관문인데 보통은 이게 자동 현관문이 아니게 되면 차를 거기 밖에다 두고 문을 열고 다시 또 들어오고 다시 또 문을 잠궈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특히 언덕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자동 현관문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집 옆에 이렇게 택배함을 해놓으니까 이제 밖에서 열고 택배를 넣어놓으면 안에서만 이렇게 또 꺼낼 수 있는 현관 옆에 이렇게 좀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리하게. 이제 현관부로 가볼 텐데요. 현관에 가기 전에 이제 주차 공간이 만약 이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현관하고 이제 다용도실 문인데, 이제 만약에 짐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용도실로 바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동선으로 좀 설계를 했고, 현관부도 저희가 자주 이렇게 들어가는 현관부를 시공을 하고 있는데, 원래 정해진 평수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좀 줄어들겠지만, 현관 내부는 좀 줄어들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들어가게 시공하는 게 좀 편리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관문 이렇게 흰색 시공한 거 잘 못 보셨을 텐데, 건축주님이 흰색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현관문도 화이트로 저희가 시공을 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현관 공간인데, 이제 바닥하고 벽 이제 같은 톤으로 포세린으로 시공을 했고, 건축주님께서 신발장은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이 정확하게 있으셨어요. 그래서 거울을 안에 매립한 그런 신발장을 원하셔서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신발장도 당연히 건축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그린 액자를 걸어 두셨는데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현관이 훨씬 더 밝아지고 또 예쁘게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톤을 맞추기 위해서 간살로 된 중문을 시공을 해드렸어요. 안방에 시공한 차음제와 거의 같은 톤의 그걸 찾다 보니까 이 중문이 참 예쁘더라고요. 네, 현관을 열고 들어오면 중문이 있고,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정확하게 가운데에 액자 속 나무를 보셨으면 해서 이렇게 큰 픽스창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이 주택의 구조는 거실, 주방 뒤편에 다용도실
공용 욕실, 그다음에 안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 화장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공간이 이제 이 집의 거실 공간인데, 사실 당초 계획에서는 여기 커튼홀, 그다음에 썬룸, 그다음에 거실 이렇게 구성을 했었는데, 건축주님과 이제 여러 번 설계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여기에 벽체가 쓰고 또 폴딩도어를 계획했었는데, 폴딩도어가 있다면 집이 좀 답답해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희가 원래 자주 하는 그런 시공을 버리고 여기는 거실과 썬룸을 그냥 연결해서 그냥 큰 거실 공간으로 구성을 하게 됐고, 커튼홀 시공을 포기하고 서양 공간이기 때문에 벽체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창호 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대신 창호 시공을 우리 평소에 하는 높이보다 약 50cm 정도 주문 제작 가능한 최대 치수의 창호를 시공을 했고, 그 위에는 큰 픽스 창호로 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양 옆으로 폴딩 도어를 계획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썬룸 시공을 포기하다 보니까 창호로 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정도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공하는 창호의 높이라면, 개방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면부에는 약 40cm, 50cm 정도 더 높은 창호로 저희가 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층고 높이도 지금 실측 높이가 물론 설계 높이는 더 되지만 실측, 이 공간 개방된 실측 높이가 약 5.2m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개방감이 좋은 주택이고, 이 집은 다 독일 창호로 시공을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저희가 쓰는 이 독일 창호가 국내 유통되는 창호 중에 가장 열 관리율이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열 측면에도 엄청 우수한 창호를 시공을 했습니다. 거실에 이 조명도 건축주님께서 이 조명으로 특별히 하고 싶다고 요청이 있으셔서 이렇게 달아봤는데요. 약간 밤에 이 조명만 좀 켜놓고 보면 달이 떠 있는 느낌이랄까요? 굉장히 이쁜 조명인데, 그래서 저희가 다른 현장에도 요즘 많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님 제안에 감사드리고, 이 결과물이 너무 잘 나와서 저도 되게 좋아하는 그런 조명이 돼버렸어요. 이 집의 전체적인 마감은 도장 마감을 하게 됐는데, 건축주님께서 뽑기가 좀 불편함이 있으셔서 친환경 페인트에 가장 좋다고 하는 던 에드워드 제품을 직접 건축주님이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던 에드워드 제품으로 도장 시공을 했습니다. 바닥 마감은 저희가 강마루로 시공을 했는데요. 약간 타일형 강마루인데 보통 600에 600 각들을 많이들 쓰죠, 요즘엔. 이 집은 개방감을 더 극대화하는 느낌을 좀 주고 싶었고, 건축주님께서 이 색상은 선택은 하셨지만 800에 800각, 정말 타일 느낌이 더 나고 시공적으로는 더 디테일하고 힘든 작업이 뒤따르는 그런 자재긴 한데 800에 800각 타일형 강마루로 시공을 했습니다. 이 강마루도 사실 좁은 면적의 강마루를 쓰게 되면 시공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특히 이렇게 그 장당 사이즈가 큰 강마루를 시공할 때는 이 면 상태가 너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면가리 시공 자체가 사전에 엄청 치밀하게 기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재 자체도 비싸지만 그 자재를 쓰기 위한 수반되는 시공 자체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더 오랜 기간 되기 때문에 정성이 많이 들어간 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계단부 밑에 소파를 꼭 놓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원래는 여기다가 수납 공간을 좀 만들지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소파를 이렇게 좀 놓고 아늑하게 좀 있는 거실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계단부도 좀 개방감 있게 소파만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소파를 이 계단 밑에 이제 확고하게 배치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TV 위치가 상당히 애매했는데 이렇게 벽걸이로 시공을 하게 됐고, TV 뒤편은 다소 좀 밋밋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저희가 반달 오목 아트월로 시공을 해드렸고, 조명으로 은은하게 구성을 좀 해드렸습니다. 이 공간이 이제 주방 공간인데요. 세컨하우스긴 하지만 지인분들이 많이 놀러오는 집이라는 말씀을 듣고 싱크 공간도 수납 공간이 좀 많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뒷공간이 전부 세컨하우스 치고는 수납을 많이 할 수 있게 시공을 했고, 설계 당시부터 전면 뷰가 너무 좋은 집이니까 주방 일을 하시면서도 이 뷰를 좀 즐기실 수 있게끔 아일랜드에 싱크볼을 넣었고, 또 넓게 여기서 주방 일을 주로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아일랜드를 좀 시공을 했습니다. 후드 자체도 이 벽체에서 매립하는 후드보다는 이제 아일랜드에 매립하는 매립형 인덕션과 후드를 시공을 하게 됐고, 또 식기세척기, 그 다음에 요즘 많이들 하시는데 그 로봇 청소기 공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냈고, 사전에 이런 로봇 청소기 기획하시는 분들은 물을 써야 되니까 싱크 공간과 같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배관을 따로 안 해도 되니까요. 보시면 이제 다 싱크장처럼 돼 있는 걸로 보실 텐데, 열고 들어가면 이제 히든 공간이 나오는데요. 포켓도어를 열면 다용도실 공간이 나옵니다. 다용도실 안에는 이제 세탁기, 그 다음에 안쪽으로 보일러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보일러가 들어오면 보기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벽을 저희가 시공을 했고, 사실은 여긴 세컨하우스라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지만 이 공간에 보조 주방을 넣어도 좀 충분한 공간이고, 만약에 이 집이 세컨하우스가 아니고 정말 상시 거주하는 집이라고 한다면 이 공간에 보조 주방을 만들어 놓으면 참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밖에 주차 공간에서 바로 들어오는 이 문을 시공을 해드려서 밖에서 장 보고 들어왔을 때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바로 다용도실로 들어와서 주방까지 들어갈 수 있는 동선으로 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1층 화장실 공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건축주님께서 고르신 원하시는 톤의 포세린 타일로 전부 시공이 돼 있고, 조적 파티션을 원하셨어요. 대신 또 너무 높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강화 유리로 파티션을 해드렸고, 아래 부분은 조적 파티션으로 젠다이랑 같이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안쪽에서도 이 격선번이나 이런 게 없게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조적 파티션 안쪽으로 샴푸라든지 비누라든지 놓고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화장실 열고 나오면 이제 바로 전면에 또 앞으로 출입할 수 있는 시스템 토닝 도어를 시공을 해드렸는데, 당초 이 공간이 현관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이렇게 시스템 도어를 해놓으니까 밖으로 자유롭게 출입이 되기도 하고, 또 유리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복도에서도 개방감 있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름에는 이렇게 열어놓고 쓰실 일이 많을 텐데, 방충망 시공이 돼 있으니까 여름에는 이렇게 시스템도 열어놓고 방충망 이렇게 놓고 쓰시면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방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단순한 안방 공간이 아니라 건축주님께서 사실 노래방으로 기획하신 방이에요.
지인분들이 왔을 때 편하게 이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노래방으로 기획이 됐고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과는 좀 다르게 차음제로, 차음 시설로 지금 벽면, 또 지붕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노래방 느낌이 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도어도 차음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 보시면 이제 노래방 기계, 그다음에 노래방 시설이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놀고 그럴 수 있는, 쉬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방은 천장이 이렇게 낮게 시공들을 하는데, 이 방은 나름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방이니까 박공을 그대로 살려서 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방에도 이렇게 붙박이장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다 시공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네, 2층 공간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공간을 올라가는 이 계단에도 이쪽 이 오른쪽이 남향이기 때문에 채광이라든지 또 풍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담아낼 수 있게 올라가는 계단에 맞춰서 픽스 창을 좀 구성을 해봤고요. 2층에서도 뷰를 즐기실 수 있게끔 저희가 강화유리 난간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2층 공간인데요. 아마 영상에는 어떻게 남길지 모르겠는데, 보시는 분들이 혹시 여기가 다락이 아닐지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는 정식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는 2층 공간이고, 층고 제한이나 또 저희가 너무 층고를 높였을 때 거실 층고가 너무 높아지면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층고 높이를 어느 정도 저희가 쓰시는데 무리가 없는 선에서 2층 공간을 구성을 한 겁니다. 남향을 볼 수 있게끔 창을 내드렸고, 2층에서도 1층으로 내려가지 않고 간단하게 손 씻을 수 있는 그런 세면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2층 화장실 공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1층 내려가서 화장실 볼일을 보거나 이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2층 공간에도 작게 예쁘게 이렇게 화장실 공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건축주님께서 오시면 주로 이 공간에서 잠을 주무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건축주님께서 누웠을 때 이제 하늘을 좀 보고 싶어 하셔가지고 천창 공간도 저희가 시공을 했고요. 다소 수납 공간이 부족할 수 있는 게 세컨하우스에서 항상 좀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집은 2층 공간에 붙박이장을 시공을 해드려서 수납 같은 것도 걱정이 없으시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작은 책상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붙박이장 짤 때 같이 책상도 짜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컴퓨터 놔드리고 여기서 이제 업무 보실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바깥 풍경을 아마 이 의자에서 오랜 시간 이제 쉬면서 보실 것 같은데, 2층 공간을 이렇게 구성한 이유도 바깥 풍경을 2층에서도 좀 즐길 수 있게끔 유리 난간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층 26평, 2층 9평 총 35평 집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사실 이 기회를 빌어서 건축주님께 참 우여곡절이 많은 집이었는데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건축주님께서 이 집 장명을 소담가라고 직접 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바람은 지나가고 따뜻함이 남는 공간이라는 뜻인데, 이 의미가
이 세컨하우스와 너무 닮아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건축주님께서 가끔 통화하면 너무 따뜻하게, 너무 내가 원하던 그 상상 속의 집을 지어줘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는 그 말을 자주 해주시는데, 이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 같고,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크고 유일한 보상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들으려고 사실은 몇 달간, 뭐 길게는 1년 이렇게 마음고생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이 여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건축주님께 진심으로 만족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텐데, 건축비는 사실 건축주님께서 이렇게 공개되는 거를, 이제 바로 공개되는 거를 좀 원치 않으셔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영상에 담을 수는 없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를 주시면 이 집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 저희 평균적인 건축비가 이 정도 스펙으로 지었을 때 어느 정도인지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테니까 회사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